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일면의 주요 소식들. 오늘도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국내 정치부터 국제 외교, 또 미래 금융기술, 산업계 소식까지 정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 소식부터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죠. 여러 시각들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쪽도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신용카드를 대체한다. 이런 예측도 나왔고요. 네, 비트코인 ETF 허용 논의도 같이 짚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매각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 국회 본회의, 여기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어요. 네, 그 내란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이렇게 세 가지죠. 민주당 주도로 찬성 194표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부분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또 대선 공약 이행 이런 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봐야겠죠. 특히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파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뭐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대통령의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네, 국내 정치 상황이 정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 무대로 한번 가보죠.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딜레마죠. 취임 직후라 사실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근데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첫 만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관세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같은 현안을 좀 풀어야 한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행동파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뭐랄까 기정학적 강점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G7 정식 회원국으로 가는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정학적 강점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기술력 같은 전략적 중요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또 신중파도 있습니다.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자칫 외교적인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참석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만나야 뭐라도 이야기가 풀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좀 어려운 상황이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하긴 만약 불참하게 되면 괜히 친중 정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대외 신뢰도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석하게 되면 또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서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 행정적인 준비나 의전 준비는 다 마쳤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금융과 기술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라는 행사에서요. 상당히 도발적인 예측이 나왔다고요? 네, 그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 이야기죠.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요. 독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포터 CEO는 이게 개인 간 P2P 거래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수수료도 낮추고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핵심 기술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용카드 자리를 차지할 거다. 네, 그런 예측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 허용되면 이게 주식처럼 접근성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목해야 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업계 재편 소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베트남 자회사죠. 두산 비나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HD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예상 매각가는 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비나가 베트남의 핵심 생산 기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매각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좀 더 집중하려는 사업 분야, 예를 들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죠. 아, 차세대 원전. 네, 그거랑 가스터빈, 해상풍력 같은 이런 미래 핵심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HD 현대그룹은 왜 인수하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두산비나가 가진 넓은 공장 부지나 설비, 이런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현재 자회사의 생산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국내 정치, 외교, 금융, 산업까지 정말 숨가쁘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할지,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ETF 같은 새로운 금융 기술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뉴스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런 큰 변화들이 독자님들 개개인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또 중요하죠. 오늘 경제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